Busan EFM. The English waves come in. 지금 이런 날씨도 궂은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으로 한 5월 달에 그 부산 EFM에서 이 제의를 받았을 때 제가 과연 이거를 내가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청년들한테 내가 어떠한 그런 희망을 주고 앞으로 나갈 그런 좌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여기 신미경 PD가 그냥 부사장님 살아온 얘기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거로 될까 생각하고 있는 판에 또 다음번에 또 한 달 후에 연락이 오기를 그 두 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한 분은 지금 방금 들었던 그 박병진 의원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또 걱정이 더 된 게 거기다 또 변호사에다 정치까지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실까. 그러고서 걱정을 더 했는데 그분은 보니까 9살에 미국을 가셨고 저는 30살에 갔기 때문에 한국말은 제가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자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강연이라고 렉처라고 하니까 제가 50여 년간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제가 얻었던 경험으로서 내가 느낀 바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주제를 이 제목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인생 경험 중에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같이 어렸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운명이 그런 인생이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저는 돈이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는 처지니까 나는 너무너무나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한 40년 정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내가 싱가포르를 떠나면서 경험한 거를 볼 때 제가 얻은 결론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관계가 저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1958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저희는 5남매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전력 한전을 다니시다가 일찍이 퇴직을 하셔서 혼자서 개인 사업을 그때 창업하셨는데 저희 생각엔 한 1960년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한국이 이제 전쟁 후였고 전쟁 후에 경제 부흥하는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났었고 전후 회복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경제 붐이 일어날 때여서 아버지가 하시는 전기 공사업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자수성가하신 그런 사업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어릴 때까지도 굉장히 우리는 유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그때 47세밖에 안 되셨을 텐데 뜻하지 않게 병이 드셨어요. 그래서 뇌졸중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때는 우리가 전부 5남매가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엄마는 그냥 집에 살림만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아무 그런 준비도 없었고 그런 이해도 할 수 없던 그런 집에 그런 일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집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활에서 갑자기 그 다음 점점 집안이 기울어져가는 그런 것을 제 혼자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식구들이 전부 경험을 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저희 1학년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다른 반으로 갔는데 그 친구 하루는 하는 말이 2학년 초인데 자기 짝이 종로에 있는 종로서적이라는 그런 책방이 가장 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가장 큰 책방인데
거기에서 그 저녁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짝이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같이 갔었대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바로 채용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10시, 10시가 넘어서 집에 갔더니 그 친구 엄마가 누가 너보고 공부나 하랬지 그런 가서 돈 벌어 오래 그랬냐고서 야단을 맞고선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귀가 솔직해가지고 솔깃해서 그럼 한번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종로석을 다시 갔어요. 그날 그 친구가 저는 못하겠고 얘가 제 친구인데 얘를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거기 있는 과장이 보시더니 그럼 네가 일을 하도록 하려야. 저도 그날로 바로 채용이 돼서 그날 밤에 일을 하고 집에 늦게 집에 11시 돼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이런 데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가 있어서 내가 앞으로 거기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저희 엄마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가졌던 잡이 바로 책방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책방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것은 돈만 번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 책방에서 일했던 부서가 양서부라고 했는데 그게 영어 책을 그 원서들을 취급하는 그런 코너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은 그때는 그렇게 교보 문고가 생기기도 전이었고 종로 서적하면은 가장 그런 인텔리들이 오는 그런 그 대학생들 뭐 대학원생들 그런 언니 오빠들이 와서 책 사고 하는 거니까는 저는 그 대학생 언니 오는 거 많이 보지요. 그러면 그 원서들 같은 거 다루니까 저도 괜히 흥미있게 영어를 보게 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도 찾아보게 되고 점점 영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을 손에 달고 다시피 하면서 그냥 화장실 가도 저는 사전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영어는 몰라 내가 단어를 많이 내가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많이 접하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니까 한 7,000원 정도가 월급이 아니었던가 지금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벌어오면서 그때는 학교 다니는 게 저하고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제 월급으로 2명의 등록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남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등록금 해결되니까 전혀 등록금 때문에 학교 못 갈 일은 없었고 그리고 저희 오빠는 그때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작은 언니 그 진명 나왔던 언니는 그때 이제 백화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생계를 꾸려나가고 이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내가 살아온 어렵게 무슨 누구나 다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디그리에는 있지만은 어려운 정도는 있지만은 다 어려운 삶 중에서 다 대학 가고 또 직장 가고 또 결혼들 하고 가족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제가 느낀 한국 청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거라든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스티브 잡이 한 얘기인데 이 사람 얘기는 stay hungry 항상 배고파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한국 그 젊은이들은 배가 아직 덜 고픈 것 같아요. 몰라 내가 너무 배고프게 살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수협중앙회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도 또 부산 출신이신 제가 이렇게 부산이랑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그분을 제가 수협중앙에서 만났는데 그 김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청년회를 많이 이끌어 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청년 중에 한 사람한테 2억을 그 종잣돈을 해서 투자를 해서 가서 일을 해보라 했더니 그 청년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얀마에 가가지고 설빙 회사를 차렸대요. 그러니까 과일을 얼려갖고서 먹는 건데 그거를 너무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잘 돼서 지금 2년 만에 분점을 3개인가 지금 4개를 지금 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종잣돈을 벌써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와서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저한테도 이런 걸 다시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셨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수협 그 회장님께서 점유를 모아놓고 그 성공담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2억 그러니까 투자를 해줄 테니까 빌려줄 테니까 무이자를 빌려줄 테니까 가서 사업을 해볼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고생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런 게 말이 되는 건가 나는 싶어요.
고생하기 싫으면은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있는 거지. 그러면서 고생을 하기 싫으면서 또 불평은 이렇게 많은 건지. 응? 이 사람은 고든 힌클리라는 그런 몰몬 교회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분 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희생을 한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볼 때 better tomorrow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거를 용납을 하질 못해요. 오늘 희생하면은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그걸 보지를 못하고 보기도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희생한다는 거는 꿈을 안 꾸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고생하니까 안 간다. 그쵸? 남도 성공한 거 보면은 그건 부러우면서 내가 들어서 고생할 생각들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한 거 있죠? 거저 오는 거 없다고. 프리런치 없다는 말씀 아까 들었죠? 아까 기존 토크 하실 때. 그것처럼 여러분이 투자를 희생을 감수하지 안 하면서 큰 것을 바란다는 거는 그런 도둑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두 번째 건데,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다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뭐 대학 나오고, 2년제 대학 나오고, 뭐 4년제 대학 나오고 졸업했는데, 이 많은 분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과 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남들이 나를 갖다가 주시해주고, 나를 뽑아줄까? 나를 택해줄까? 그런 걸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과 다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주제가 꿈을 가져라, 뭐 꿈을 향해라 그런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꿈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나무를 봅니다. 나무는 어때요? 손은 팔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지만은 다리는 뿌리는 땅에 묻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꿈은 꾸되 현실적인 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꿈에 허망지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가 돼요? 나중에는 현실 도피짝이 됩니다. 꿈은 꾸지만 그 꿈을 향해 상상 가지만은 현실이 갖고 있는 거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사실적인 거로 해야 되는 거지 꿈만 꾸다가 늙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그림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게 미국 체스인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퍼닛, 졸이 그죠? 한국 졸, 병사인데 거울 보면 자기는 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감이 없죠. 병사에 가서 나쁠 거 없죠, 여러분. 병사 없이 체스 이길 수 있어요? 뭐든지 보면은 사람들은 다 사장님 되려고, 다 부사장님 되려고, 다 정님 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가 있는 거고 그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전부 다 삼성, LG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기 SME들 보면은 그런 데서는 그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해요, 보면은. 그래서 쩔쩔맨다는데, 보면 또 청년 실업률은 뭐 10%라고 하는 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중소기업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작은 기업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베스트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버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음 것은 우리가 남들과 틀려진다면 be proud. Be proud what you are or who you are. 내가 프라우드한 사람들은 자만감과 자신감은 틀리죠. 자신감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믿어줘요. 내가 그런 크레더블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쟤한테 일을 시키면 될 것이야. 자신감을 갖고 내가 만약에 뭐 미용사를 한다. 그런 베스트 헤어드레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거기서 넘버원이 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다들 뭐 삼성만 가야 되고 LG 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서 그런 프라우드를 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거를 개발을 해 나가야겠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제가 16살 때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 기쁨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7,000불이나 그런 월급 받았을 때 그 돈 가지면은 내 등록금, 내 동생 등록금 되니까는 그건 이제 엄마한테 그 걱정은 이제 안 끼치게 되는구나. 그 돈을 벌었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런 걸 어려서부터 지금도 엄마 다 놀면서 뭐 고시학원 다니고 취업 공부하면서 엄마 아버지 뭐 돈 다 쓰는 직원들, 학생들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돈을 내가 벌었을 때 나에게 주는 그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서포트를 하고 내가 남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나를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디퍼런시에이트 하는 거. 다른 사람과 나를 틀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거는 항상 바삐 지내야 합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간 놈 밥은 있어도 자는 놈 밥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놈은 줄 밥이 없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건 뭐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있고 공부하러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일이 없으면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어요. 가서 자원봉사라도 해요. 여러분, 자원봉사 같은 거 하면 사람들 만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쁘지 않게 지내면은 뭐가 돼요? 내 자꾸만 돌아보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쁘게 지내야만이 내가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더 강해지고 내가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또 어떠한 그런 큰 도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남들한테 친절해라. 남을 도와줄 줄 알고 내가 이제 한국에 올해는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와서 보면은 젊은이들을 볼 때 제가 이제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그러면은 대충 볼 때 여자 학생들은 한 10명이면 8명은 친절한데 남자 학생들은 10명이면 한 두세 명은 친절할까? 굉장히 뭐랄까 무관심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하철 타면은 이게 이쪽을 타야 되는지 이쪽을 타야 되는지 이게 봐도 이 동네 이름이 요새 다 바뀌어가지고 뭐 당곡에 그러면 그게 감이 안 잡혀. 이게 당곡에 뭐 이게 저쪽 의정부 쪽인가 뭐 안양 쪽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종로 가려면 이거 타야 돼요. 뭐 저거 타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거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내가 지하철을 타고서는 그때도 그 어떤 코롱 회사를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과천에서 어떤 남자분이 가서 양복을 입고서 저 사람은 좀 아시겠다 싶어 어디로 가면 코롱을 가죠? 그랬더니 절로 쭉 가면 됩니다. 그러니 막 가셔요. 그래서 그냥 찾아가지고 물어보러 갔더니 코롱 거기 딱 들어갔더니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도 지금 글로 갑니다. 따라오시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은 남한테 친절을 베푸면은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남을 도와주고 남한테 친절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행복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행복하면은. 내가 기쁜 마음 있고 행복하면 사람들이 내가 부르자면 나한테 끌어요. 그럼 끄는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 한국에서 오신 그 비즈니스맨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처음 보는 건데 그분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막 이제 뛰어가는데 제가 막 웃으면서 갔나 봐요. 그랬더니 절 딱 하시는 분이 아니 부사님 뭐가 그렇게 기쁘십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안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뻤던 게 나라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첫인상이 굉장히 밝고 기쁘게 보는구나. 그런 게 내 몸에 배었구나. 그걸 하면서 나는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남들이 볼 때 저는 참 우울해. 뭐 전화를 해도 그냥 맨날 뭐 아파 어쩌게 하지 않고 항상 전화를 받아도 밝게 받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끌고 사람들이 오다 보면은 사방천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우면은 그게 나한테 다시 또 옵니다.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남을 그게 안 온다 하더라도 남을 도와줬을 때 그 얻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뭐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한다면은 제가 어떤 그 인생 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모토가 뭘까 하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 거는 tenacity. 이거는 은근과 끈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7.8기란 얘기 있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제가 믿는 바가 있으면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한 번 가서 일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안 된다면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가서 직장을 갈 때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전화만 오면 난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냥 전화해서 뭐 같은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그거 잘 안 먹힐 테니까 전화 걸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몸으로 가는 거 맨날 가서 하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면은 내 말을 알아듣지 않을까.
남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거기서 한 20년, 30년 생활하면서 제가 늘은 그 기술이 하나 있다면 남의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 그 영어가 잘 안 들리니까 남이 얘기를 하면 그거 굉장히 내가 주시하게 듣는데 그 버릇이 내가 지금은 영어가 잘 들리더라도 내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남의 얘기 잘 들어주니까는 그것도 나한테 장점이 돼서 그것도 내가 큰 보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것처럼 이런 은근과 끈기가 있게 여러분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한테는 남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다 봐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좋아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 않은 것에서도 여러분 도움이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이건 인테그리티 하는 것은 어떤 성실함과 정직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여러분 보면은 쟤는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그렇게 됐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어저께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은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것만큼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그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아니면은 가질 말아요. 편법 같은 거 쓰면은 결국 내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길이다 하면은 그 길로만 가는 거지, 그게 아닌데 요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런 쇼컷으로 가면 안 될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결국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해봤고, 그건 제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떤 그런 행운이 나한테 운이 좋았다 그거 갖고 기뻐하지도 말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효과 이렇게 안 나올까 그거 슬퍼하지도 말고. 왜냐하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항상 내 생활에 정직해야 되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좋은 일 하고 내가 바른 일 하는데 그 남들이 몰라준다고 억울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얻을 수 있고 다시는 여러분한테 다 돌아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있죠? 뭐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 밤에 낮에 잠에 들었을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설마 눈을 뜨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나한테 주면 설명을 노력하며 살았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저도 매일 내가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